과장마술 응용운동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피 앞에 극도로 수축되어 제자리에서 실시하는 것 같은 이상을 주는 네 다리로 움직이는 속보. 피겨, 권승, 윤승, 사승, 활자승이 있습니다. 권승은 10m 이하의 원, 6m 이내 원운동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책에 나오고요. 윤승은 10m 이상의 원이 되겠고요. 사승은 직선으로 연결되는 반윤승, 말의 운동 과목 중 구불구불 타기, 팔자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파사지는 보폭을 매우 좁게 하여 극도로 수축되고 전구가 최고로 높게 올라오는 매우 탄력성 있는 율동적 속보입니다. 이 운동은 뒷다리의 깊은 발짚기, 무릎과 비절의 강력한 굴곡과 강력성을 보여주는 동작으로 특징 지어지고요. 각 다리는 균등한 율동으로 교대로 오르내리며 채공 시간을 길게 합니다. 피루엣은 마체의 길이와 같은 반경으로 뒷다리를 중심으로 한 원운동입니다. 그래서 수축평보와 국보에서 행해지게 되겠습니다. 말몸 밴딩시키기. 밴딩은 말이 원상에 놓일 때 그 원의 크기만큼 몸이 굴곡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말몸 밴딩은 안쪽 곱비보다 바깥쪽 곱비를 더 잘 사용해야 되고요. 안쪽 곱비는 회전이나 올바른 밴딩을 위해 사용되고 부드럽게 사용돼야 하며 너무 강하게 사용될 경우 말의 목이 경직될 수 있습니다. 바깥쪽 곱비 역할은 안쪽 곱비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쪽 곱비는 밴딩의 정도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항상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되고요. 바깥쪽 곱비 연결이 끊어질 경우 말 머리가 안쪽으로 향해서 제대로 된 밴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깥쪽 다리를 약간 뒤쪽으로 빼서 사용함으로써 후구의 움직임을 통제합니다. 바깥쪽 다리는 뒤로 빼서 말 다리가 따로 놀지 못하도록 박아야 되겠습니다. 안쪽 다리는 말의 추진과 올바른 밴딩을 도와주게 됐습니다. 기본 마술 조마삭 운동입니다. 조마삭 훈련 도구로는 굴레, 조마삭끈, 조마삭 채찍, 장갑, 헬멧, 조마삭 복대, 안장, 사이드레인이 있습니다. 사이드레인은 말이 제갈에 순응하고 뒷다리를 활발히 쓰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처음 사용하는 말에게는 좀 목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느슨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조마삭 운동 시 채찍이 가리키는 부위와 말의 행동,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머리 쪽에 채찍이 위치했을 경우 감속이나 정지, 어깨 쪽이 위치할 경우 거리 유지, 원의 확장, 엉덩이 쪽이 위치할 경우 가속과 속도 유지가 되겠습니다. 조마삭 끈의 길이는 보통 6에서 10m 정도고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말이나 입에 상처를 입은 말에게는 카베슨 굴레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마삭 훈련은 어리거나 경험이 부족한 말에게 음성 부조와 트레이너의 몸짓 언어에 반응하도록 교육시키는 데 효과적이고요. 조마삭 훈련 시 음성 부조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경우 말의 주의력이 산만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측방운동, 후구를 깊게 들어오게 함으로써 수축을 증대를 시켜야겠고요. 모든 측방운동에서 말의 몸은 항상 안쪽 방향으로 굴곡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상행보, 말의 안쪽 양다리는 바깥쪽의 다리를 넘어 그 앞에 교차해야겠고요. 기승자가 말의 안쪽 눈과 콧구멍을 겨우 볼 수 있을 정도의 밴딩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이제적 운동, 사행보는 말의 머리가 진행 방향의 반대쪽으로 가볍게 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전진하고요. 사선과 제적을 따라 행해질 수 있으며 마체는 진행 방향을 향하여 약 35도 각도를 유지해야겠습니다. 어깨를 안으로 숄더인, 운동 과목 중 말의 어깨를 안으로 해서 앞에서 보는 말의 다리가 세 개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마체는 약간 안쪽으로 굴곡되어 있어야 되고요. 안쪽 다리를 중심으로
마체 측면 밴딩과 동시에 말에게 추진력 발생과 측면 이동을 유도합니다. 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3개의 다리 움직임 동선이 있습니다. 허리를 밖으로, 허리를 안으로의 반대 운동입니다. 머리 대신 후구가 벽 쪽을 향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 위의 모든 원리와 조건은 허리를 안으로와 동일합니다. 하프 패스, 마체가 마장의 제조과 평행하여 진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어깨가 후구보다 좁기 때문에 진행 방향으로 조금 더 밴딩시켜서 안쪽 어깨가 후구보다 선행해야겠습니다. 허리를 안으로 트래버스, 기승자의 안쪽 다리를 축으로 하여 말이 약간 굴곡하고 바깥쪽 다리가 안쪽 다리의 앞을 지나서 교차하겠습니다. 말이 가고자 하는 진행 방향을 보겠습니다. 허리를 안으로의 그 마필과 기승자 포지션 비교 사진입니다. 마장맛을 기본 운동 관련해서 요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 후구가 깊게 들어오면서 움직이지 않는 자세를 정지라고 하고요. 이행은 보법 및 보도의 변화는 정확한 지점에서 부드럽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반정지는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기 전에 말의 평형을 강화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동작을 의미하고요. 말이 주의를 끌고 말에게 균형을 확인하고 조정하도록 하여 보도, 방향의 전환, 균형의 이동동을 준비를 시킵니다. 후퇴, 후퇴는 좌우가 똑같이 행해지는 역행 운동으로 양사대지는 거의 동시에 착지하겠습니다. 허리를 펴는 일, 골반의 각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그림이 시험에 난 적이 있습니다. 정상 자세는 척추는 여러 단계로 구부러져 있고요. 그런데 허리를 편 자세는 척추 하단이 앞으로 밀려나와 골반 뒷부분이 내려가며 앞부분이 골반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오목한 허리는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겠습니다. 마장마솥이 사용되는 용어가 되게 많은데 시험에 나왔던 거만 추려봤습니다. 발음은 틀릴 수 있습니다. 크로켓, 후구가 안으로 말림 뜻이고요. 임펄션은 추진, 일레귤러는 불규칙한, 어버브 더빗, 제갈 반항, 스톡 BH, 이거는 후구가 굳은, 뻣뻣한 이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마장마술 심사지에서 FBI 기준 마장마술 경기 시 코스 경로 위반 및 운동 과목 미실시에 관한 그 감점 및 실권 내용입니다. 요거는 그 시험에 은근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1회 감점할 때 2점, 2회 감점할 때 4점, 3회 시 실권 되겠습니다. 안장, 승마용 안장입니다. 마장마술용으로 안장 날개는 일반용 안장보다 좀 더 길고 직선이며 기승자가 더 넓은 자리에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종합마술용 안장, 마장마술용과 장애물 비율 겸용으로 어느 쪽 자세나 취할 수 있고 초보자 연습에 적합하겠습니다. 경주용 안장, 경주에서 사용하는 안장은 똑바로 앉기보다는 몸을 앞으로 웅크리게 되겠습니다. 장애물용 안장, 장애물 비율용으로 짧은 등자로 기승하는 데 적합하고 장애물 비율용 안장 날개는 일반용 안장 날개보다 더 앞쪽으로 나와 있겠습니다. 이것은 기수가 다리를 안장에 더 가깝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자세를 좀 더 안정적이게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용도에 따라서 안장의 그게 좀 기능 그리고 앉는 자세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은 경주용이나 장애물용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구별이 가능하고
초보자 연습에 적합하다 이런 거 같은 뭐 어느 쪽 자세나 취할 수 있다 이런 건 종합마술용 안장이다 이런 걸 좀 착안하시면은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갈은 말 두부의 작용, 머리와 목의 위치, 자세 변화를 요구해 말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재갈 부분은 양이 많은데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시험에는 꼭 나오니까 재갈 부분은 다 한 번씩 보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왼쪽이 소륵, 오른쪽이 에그소륵이 되겠습니다. 에그소륵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피스를 좀 더 두껍게 하여 말의 잇몸에 부드럽게 작용하면서 입술이 끼는 것을 방지하며 말의 사고시 잘못하면 풀치기라고 해서 양옆 지주가 코를 찌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독일에서 처음 제작된 것입니다. 헤크모어 재갈이 없는 코굴레고요. 주로 코에 작용해 형편없는 조명 사용으로 재갈이 심한 반발을 가진 말에게 사용이 됩니다. 주로 장애물 말이나 지구력 경기용 말들에게 사용되며 코끈에서 연장된 재갈가지가 고정점 작용을 해 말을 제어합니다. 재갈을 싫어하는 말에게 유용하고요. 장애물 띄기를 배우는 초심자에게도 말의 입을 보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패딩을 충분히 대주어 상처 입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헤크모어는 굴레와 연결됩니다. 객, 통상 두 개의 고삐를 연결해 사용하고요. 머리를 많이 숙이는 말에게 사용하면 효과가 큽니다. 객을 착용한 말한테 고삐를 사용하면 재갈이 상하로 이동해서 혀와 정수리에 작용하고요. 폴로 경기 말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페렘과의 차이는 턱끈이 없다는 거, 그 부분이 차이고요. 장애물 비율 경기와 종합마술에서 사용되고 있고 재갈링의 구멍이 있어 통과된 가죽끈이 고삐 연결되므로 고삐를 사용하면 재갈이 상하로 움직이겠습니다. 페렘, 소록과 대륵 양쪽 모두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재갈입니다. 주로 장애물 비율 시 사용하고요. 혀, 턱, 정수리에 작용해 혀와 머리끝이 작용하는 소록재갈보다 강한 제어가 가능하겠습니다. 대륵, 최고급 마장마술에 사용됩니다. 주로 머리끝, 입술, 턱, 정수리 등에 작용해 말 머리와 목 전체를 제어하겠습니다. 정수리 가죽에서 대륵재갈용과 소록재갈용의 두 개로 뺨끈이 갈라져 각각의 재갈이 연결되는 구조고요. 소록재갈로 방향과 제어를 지시하고 대륵재갈로 말턱을 여유롭게 미묘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대륵에는 턱체인을 같이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뺨끈과 고삐가 걸리는 바의 각도는 45도가 적정하고 60도가 넘어가면 입술 옆이 낄 수도 있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겠습니다. 굴레, 머리끈, 말머리에 씌우는 부분으로 재갈과 턱끈이 이어져 있고 고삐는 재갈과 기승자 손으로 이어져 의사전달과 감각을 전하는 도구로 면, 고무, 가죽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뺨끈은 말에 재갈이 연결되어 그 위치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턱끈은 정수리 가죽을 정위치에 위치하고 말 머리 지절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마끈은 정수리 가죽이 정수리 뒤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코끈은 외관상 나아 보이는 경향 그리고 재갈을 교체하거나 다른 타입의 코끈을 갖춤으로써 굴레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말과 말머리를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 보다 더 나은 제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사진에 나온 것 중에 가리고 이거에 대한 명칭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요. 주로 소륵재갈용 굴레가 더 나오기 때문에 소륵재갈용 굴레의 각 부위의 명칭은 꼭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갈굴레 씌우기부터는 그 4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